자도에서는 세계 유황성생으로 중심으로 한 안동의 문화권이었고, 우도로서는 남맹 조식 성생을 중심으로 한 진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입니다. 특히 진주는 선비들이 많이 사셨고 또 국왕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되어서 옛부터 공예 문화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주는 지리산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아주 우수한 나무가 많아서 또 다양한 수종이 이래서 전통적으로 소목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반다지 등 여러 가지 가구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소목장들이 6분이 생존해 계시면서 작업을 연연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하면은 도자기가 발전했듯이, 또 청주 하면은 금속공예가 발전했듯이, 진주 하면은 소목이라는 토양이 있는데, 마치 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되면서 우리 진주 전통 공예 비엔날레, 또 진주의 그 문화, 예술 축제, 이 두 가지를 지정을 받아서 창의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전시를 2년 전에 진주에서 진주 전통 공예 비엔날레를 했습니다. 이번에가 2회차가 됩니다. 처음에는 장소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좀 준비가 미흡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은 2회가 되면서 좀 있으면서 위에서 보실 거겠지만 공예가 여러 장르가 있지만은 진주 전통 공예 비엔날레는 좀 소목을, 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우수한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목공예를 중심으로 하면서 또 도자기, 또 섬유, 금속 이렇게 하고, 또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상당히 현대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면은, 저희들은 한국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 무슨 그 전승을 한다든지 이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통을 재해석하는 현대, 이제 그런 조항을 줘서 우리 그 공예의 앞으로의, 그래서 오늘 주제도 오늘의 공예, 내일의 전통, 이렇게 주제를 내걸고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서의 민속에 하는 작가의 도시가 10개의 나라에서 작품이 오고, 그 다음에 국내 작가들의 37명이 선정이 되어서 작품 선정은 우리 국내에 계시는 우리 공예계의 아주 중진 원로들 몇 분을 구성을 해서 작가 선정을 음성을 해가지고 지금 총 47명의 작가가 작업원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 전시,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는 한 달간 진주에서 전시를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전 전시로 지금 공예진흥원 2층, 3층 이 기자 간담회가 마치면 곧 보게 되실 진주의 소목을 6분의 작품을 전시를 하는데, 1회 때는 그냥 그 장인들이 전성적으로 만들어 왔던 작품만 전시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서울의 대학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디자인들하고 협업을 해서 너무 전통적으로만 가구를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이 가구가 지금 현대 주거 공간에 좀 어울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디자인하고 오라도를 해서 협업해서 만든 작품과 이렇게 해서 이 3층 전시를, 사전 전시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가 끝나면은 또 이 작품이 진주로 내려가서 총 전시가 계획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전시 장소로서는 영상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실 영상은 저희가 이제 첫 자리 스팟 영상 해봤습니다. 컨셉은 이제 전시장 주변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조용한 공예를 구상합니다. 초라서 조금 아쉬워서 불을 끄고 한 번만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 내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적은 총 140평 정도 됩니다. 네. 설명 이제 이어주시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이 기차 차량 정비고가 외정시대 192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6.25 사변을 통해서 비행기에 폭탄이 충환이 맞은 자국도 있고 우리의 그런 아픔과 여러 가지의 인고를 다 겪은 그런 건물인데 거의 우리나라에는 막 뜯어없앤 것이 많은데 유일하게 진주에 이게 남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 건물을 찾아보니까 아주 너무 공간이 좋고 이래서 이걸 이번에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의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고 지금 외국 독일에서도 보면 그런 차량 정비고를 안다다다오가 안에 내부 설계를 해서 아주 세계적인 문화공간을 활용하듯이 이번에 우리 디자인과 작가들이 오면서 전부 다 탐내는 게 이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하고 싶다, 전시 꼭 안에서 하고 싶다 그런 의욕이 있어가지고 아까 사실 실계 작품이지만은 이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에 리모델링이 다 잘 끝나가지고 전시하기 좋게끔 그래서 하고 이 전시 안에 작품도 강신재 연출 디자이너가 또 연출을 맡아서 좀 더 전시 효과를 이루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의 로고가 있는데 저쪽에도 보시고 여기 또 로고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진주 반다지 앞에 있는 장석입니다. 장석인데 여기에 동그란 문이 두 개 있는 것이 이게 매미를 표시하는 겁니다. 매미. 그래서 진주 반다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선비 반다지는 매미의 눈이다. 그래서 왜 이것이 되었느냐 하면은 매미는 알이 되었을 때는 큰 고목나무 밑에 7년을 땅 속에 있다가 인고의 세월을 보내가지고 올라오면서 알이 매미가 되는 그것을 옛날에 임금이 자원급제를 하고 나면은
매미의 깃털 모자에 꼽아주는 어사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선비들이 많았고 남명의 문화가 있어서 이 매미 눈을 상징적으로 장석에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또 현대적인 디자인 작업을 해서 이 로고도 그렇게 사용을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도자기는 몇 점, 금속은 몇 점 이런 거는 상세하게 우리 또 큐레이터님이 설명할 것이며 이상으로 제가 막 간략하게 감독으로서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 큐레이터님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 진주 전통기념비엔날레 큐레이터가 맡고 있는 김민희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USB에 이제 모든 자료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프레오페 전시하고 있는 송업 관련 종합 영상편 그리고 이제 작품 사진과 지금 저희 보도 자료 그리고 이 스팟 광고 영상 등의 이제 각종 자료들은 이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USB 안에 다 담겨 있고 저희가 이제 진주에서 오면서 진주 실크 커피가 지금 진주에서 좀 유행이고 그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서 진주 실크 드립 커피 선물로 가방 안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으시면은 이제 다 함께 올라가서 3층부터 지금 하고 있는 소목 전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거의 한 2년여 가량 준비한 결과 작품을 저도 소목하고 함께 전시하고 있으니까 같이 전시장 투어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10월 31일에 진주 천연도 그 잔디 광장에서 개막식을 합니다. 그 차량고 앞이 다 보이는 지금 저 주변으로 전체 차량고 주변으로 공원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정말 아름답게 나무와 풀들이 거의 정말 예술적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좀 네, 함께 자리해 주셔서 10월 마지막 밤을 진주에서 많은 기자분들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프레스 오픈을 10월 31일 오후 3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막식 행사는 4시에 하고 교통편이 이제 10시 20분 KTX를 타시면 2시 10분에 진주 KTX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 걸리면 전시장까지 도착하실 수 있고 고속버스를 타시면 프리미엄을 타시면 아주 편안하게 바로 이제 전시장 앞에 5분 거리 걸어서 5분 거리에 고속터미널이 있어서 도착하실 수 있어요. 당일 오시면 이제 1박 정도 하시고 진주에서 촉성로 남남 흐르는 불빛도 함께 보시고 잠시도 보시고 하는 시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번 전시 그냥 보여주는 전시 이외에 또 어떤 또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향후 저기 앞으로 그 다음 전시 그 프로그램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장기적인 또 프로젝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장기적인 좀 프로젝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다른 행사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방 행사라고 해서 이제 그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그 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중에서 공예 및 민속예술 카테고리 분야에 지정이 되어서 그 해외의 공예 창의도시 작가와 진주의 공예 작가가 1대1로 매칭을 해서 같이 지금 10월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달 한 달 동안 레지던시를 같이 하고 그 결과는 이제 갤러리 진심이라는 진주시청에 있는
그 시청 전시실에서 같은 기간에 전시를 하게 되고요. 이게 동반 행사 진주 실크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사업이 하나 있고 진주 실크 레지던스라는 사업을 또 이제 6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주가 그래도 실크가 대표적인 산업의 그 한 장르여서 지금 다시 실크 산업을 부활시키고 얘의 명성을 얻어보고자 진주 실크로 해서 선우 작가 진주에 있는 선우 작가와 이제 국내외에 있는 작가들이 함께 협업해서 진주 실크 레지던스 사업을 진행했고 이것도 결과물을 같은 전시 비엔날레 기간에 갤러리 전시에서 전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의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제 그 같은 해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진주에 계신 진주 공예 가드, 공예 창작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예 산업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공모 형식으로 해서 그 공모의 결과물을 함께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번 이제 동반 행사를 같이 가는 것이고 연계 행사라고 해서 진주 공예인협회와 함께 진주 공예인 정기 전시 저희 같은 철도문화공원 내에 일부 구역에 전시를 하시고 그리고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십니다. 총 21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이건 이제 공예인협회에서 공예 비엔날레의 기간에 맞춰서 함께 축제의 형식으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연계하는 행사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 행사로 이제 전통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주제로 프랑스 문화예술학회와 공동 주최입니다. 10월 4일 날 경상국립대학교 인문학연구소와 함께 전통에 관하여 총 4분과에 걸쳐서 학술 토론회 발표를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동반 행사, 연계 행사, 학술 행사 세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 플랜에 관하여 저희 이제 감독님의 그 수건은 진주 소목이라는 이 네 글자를 브랜드화하여 국내에 널리 알리자. 그리고 나아가 이제 세계에 좀 알려보자. 진주 소목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국내의 최고의 기술임이 분명하고 양적으로도 진주의 그 지금 이제 자리하셔서 아주 이제 프로적인 공방, 그러니까 전문적인 공방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그 장인분들이 지금 7, 8분들 정도 됩니다. 1세대 분들. 그리고 이제 좀 40, 50대 젊으신 분들도 지금 한 4-5개의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양적으로도 국내에서 이렇게 작은 도시에 밀집하여 소목장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인과 동시에 이렇게 지리적이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당위성을 갖고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이것을 세계에 좀 이렇게 내보이고 싶어 하시는 그 수건의 목표가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구체화되지는 아직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진주시와 감독님과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신 거예요. 제가 주제를 보니까 주제가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어가지고 이 주제는 사실은 이게 안 되지 않는 게 없지 모든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데 그해 비엔날레만의 좀 특징을 가져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비엔날레 같으면 국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희가 이게 발표만 팔면 사실 언제든지 사실 볼 수가 있는 데는 있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해외 작가들 작품 해외 전통 공예들을 사실은 좀 많이 소개시켜주고 이 연계를 좀 그렇다면 해야 되는데 우리 작품만 보여주고 외국분도 와서 보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내 사람도 그렇고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우리도 사실은 그동안 해외 작품들은 사실 우리가 전통 그날 가지 않으면 전통공예는 사실 보기 쉽지 않죠. 무엇이 전통인지 아닌지도 사실 다 구별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사실은 다양한 해외 작가들 작품들을 오히려 봐가지고 보면서 우리도 자극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국내 작가들 위주로 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 점은 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아주 크게 와닿습니다. 그 부분은 감독을 맡은 사람으로서 비엔날레가 뭐 2년마다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비엔날레는 국제적인 행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지금 여주라든지 이천에 뭐 창의도시가 되면서 도자기 축제, 김해도 그 창의도시가 되면서 도자기 축제, 비엔날레를 붙이지 않고 행사를 하는데 진주는 이게 너무 큰 타이틀을 창의도시가 되면서 비엔날레는 잘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을 맡아서 이걸 보니 아주 이게 창의도시에 맞는 이 그룹으로는 비엔날레 너무 큰 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주 그냥 김해처럼 축제 분위기로 잡았는데 제가 이럴 때 감독을 부탁을 맡아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는 단계로 한번 보고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그 장기적으로는 2회 때는 창의도시에 있는 그 도시의 10개 작품이 해외 작품으로 간주해서 오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 이번에 창의도시에서 오는 작품들도 상당히 저희들이 음선을 했습니다. 음선을 해서 또 그나마 또 좋은 작품을 해서 또 볼거리가 있도록 지금 만들고 지금 뭐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예산이 한 69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또 오랫동안 거듭해 왔는데 저희들은 뭐 예산이 아주 거기에 아주 부족한 예산으로 시작되어졌는데 감독을 맡으면서 하루아침에 진주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는 진주시의회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정서가 있어서 1단계, 2단계를 넘어가고 이번에 2단계가 잘 성공이 되면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아까 우리 비어 선생님이 지적하듯이 좀 국제적으로 좋은 작가의 작품을 더 와가지고 정말로 볼거리가 있는 국내 작품만 보는 것이 아닌 그래서 이번에 2회 때까지는 외국 작품은 창의도시의 외국 작품으로 좀 만족해 주시고 그 대신 국내 작가는 상당히 음선을 해서 정말로 진주에 가서 볼 수 있는 작가로 음선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을 또 메모해 뒀다가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3회 때는 좀 더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1회 때를 못 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전통공예 비엔날레라면 전통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통공예가 잘 전승이 안 된다는 문제하에 지금 시작된 건가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감독을 맡을 때 이 타이틀이 이 창의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 프랑스에 가서 시안과 그 창의도시 위원장님이 이 전통공예 비엔날레라는 타이틀을 먼저 써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개념인지 뭐 이런 것은 그 만든 분들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감독을 맡으니까 이 타이틀을 그냥 주어진 겁니다. 저희들은 주어지는 제목에서 받았는데 저는 아까 모두 이야기했지만 나쁘지 않다고 표현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공예, 현대미술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주는 오히려 전통공예 비엔날레를 붙인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그냥 그대로 있더라지. 그래서 저는 감독을 맡으면서 전통의 문제 해석을 우리나라에도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는 전성공예전이라든지 뭐 인간문화재라든지
아주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는 전통으로 바탕하는 것, 전통적인 소재, 전통적인 기법을 하지만 현대에 맞는, 현대에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전통의 해석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작품들을 그런 바탕으로 두어서 우리 공예 비엔날레의 컨셉을 정하고 작가 선정도 그렇게 해서 조금 청주 공예 비엔날레하고는 좀 다르게 또 전성 공예하고는 또 다르게 그렇게 모티브를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월간도의 장민성 기자입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이번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진주 소목을 국내외로 브랜딩하는 걸 목적으로 많이 초점을 두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공예 분야를 보면 목공예뿐만 아니라 금속공예나 고예나 섬유공예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금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보면 진주 소목에 많이 초점이 두어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나머지 분야나 분야 간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획을 하고 계신지. 네, 저희들 생각에는 진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야 돼요. 공예 장르가 여러 재료별로 장르가 있지만 모두의 이상 말씀드렸지만 여주하면 이천하면 도자기가 있듯이 청주는 또 금속이 붙어 있어서 또 비엔날레가 생겼고 진주는 소목이 있고 또 진주가 가지고 있는 남명의 문화권이 선비 문화가 있었고 규방 문화가 있고 또 진주는 지리산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목공예가 자연히 발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장르의 재료별로 공예를 하지만 그래도 좀 주안점은 진주 소목 목공예를 좀 더 약간의 좀 더 비중을 더 두는 쪽으로 특성화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러면 질문 주시면은 3층으로 올라오셔서 전시관 투어 함께 하시면서 한번 옛날에는 가구들을 보면은 이거는 천판이라고 판을 천 판. 그리고 이거는 다리는 동물의 다리를 많이 디자인해서 개다리 소발, 뭐 호랑이 소발, 뭐 호족. 그게 아주 선비들이나 그 한 사람은 호족을 쓰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부족을 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천판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옛날에는 두루마리라는 이런 게 아니라 두루마리가 떨어지지 않는 기능도 가지고 또 하나의 한국의 처마 끝같이 이런 건데 이것이 굉장히 그 아름다움에 그게 되는 것이. 근데 보통 분들은 이런 천판을 이렇게 못 썼습니다. 그냥 판판한 것만 있어요. 그것도 이제 겨울에 높낮이를 가구를 보고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게 계목이라는 나무의 결인데 이 배칭을 했더니 이 목수가 쓴 거거든. 이거는 한 통나무를 이렇게 자르면은 그냥 똑같은 결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계목은 시골에 가면은 우리가 동네 입구에 가면은 너티나무라는 나무가 있다고. 그 나무를 뱀에는 계목이라는 나무를 씁니다. 이 나무를 두 이름을 쓰는 것은 이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너티나무. 이 나무는 상당히 나무가 좋은 거예요. 이 소목장은 나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 아들이 지금 갤러리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만들고 나는 겁니다. 네. 그냥 뭐 설치 미술 같은 거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이 책장은 이제 진주에 1990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을 지정받으신 정돈산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작고하셨지만 그 정돈산 선생님의 의천공방에 지금 자재민들이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시는데 그 의천공방의 작품입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이제 한제 앞부분은 다 이제 느티나무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느티나무의 무늬를 나무의 무늬를 최대한 이제 잘 드러내는 것이 진주 소목의 특징인데 그 중에 이제 조봉래 선생님의 느티나무의 무늬와 의천공방의 느티나무 무늬 그리고 단원공방의 느티나무 무늬들이 이제 각기 선호하시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봉래 선생님 치목공방은 되게 좀 여성스럽고 좀 화려하고 이러면 의천공방은 약간 디자인도 좀 약간 위험을 좀 갖추려고 하는 좀 단정하고 단아한 그런 그 약간 조금 남성적일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면 시선이 오히려 전체적인 것보다도 여기만 네, 이거 쓸려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의천공방의 그 이제 그 대표님들은 여기서 이제 막 뭐 이야기를 막 찾아내세요. 여기 나한 장이 있고 뭐 호랑이 얼굴이 있고 원숭이 얼굴도 있고 이제 그 나무가 뭐 1년 뭐 1, 20년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1, 200년 뭐 3, 400년 되니까 그 안에 다 이제 세월이 차면서 그림을 자연히 그려 놓았다. 그거를 이제 장인은 그냥 찾아